자, 오늘 이제 9일차 수업이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컨트롤러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역할 분배하는 부분을 좀 더 쪼갰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DB를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들도 마지막에 자리를 다 옮겨줬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가 앱에 명령어 하나를 새로 추가하고 기능을 추가할 때 앱에다가 명령어 하나 추가했었죠. 이런 거였잖아요. 원래 여기서 보면 여기 있나? 여기 원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앱에다가 만들어져 있었고, 명령어 하나를 추가하겠다 하면 else if 한 줄 추가해서 이런 걸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형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우리 코드가 앱에서 명령어를 추가하지 않을 거고요. 이 아티클과 멤버를 벗어난다면 여기도 추가를 해주는 작업이 있어야겠지만, 얘네 둘에 한해서 기능 추가를 한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앱에서 추가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야겠죠. 아티클 컨트롤러, 아티클 기능이면 아티클 컨트롤러에 추가를 해줘야 되고, 멤버 기능이다 그러면 멤버 컨트롤러에 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원가입도 만들었으니까 로그인이라는 걸 좀 해볼 거예요. 로그인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명령어, 저 같은 경우는 멤버 로그인으로 명령어를 친다고 했을 때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받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입력받게 해야죠. 이건 일반적인 로그인 형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도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 혹은 뭐 GitHub 같은 경우 유저 네임 같은 걸로도 로그인이 가능하고, 뭐 아니면 핸드폰 번호로도 로그인이 가능한데, 우리는 일단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을 할 거고요. 아이디를 입력받게 하고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받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웹사이트들은 로그인 버튼이 있죠. 여기 누르고 들어갔을 때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게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로그인이 되겠죠. 로그인이 안 됐을 때는 뭐 아이디가 틀렸다고 나온다거나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죠? 우리도 이런 비슷한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받게 하고 둘 다 일치하는 게 있다, 우리가 실제로 회원가입한 회원 중에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랑 일치하는 애가 있다면 땡땡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로그인을 성공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아이디가 틀렸다, 둘 다 입력을 받았는데 일단 얘부터 검사를 했을 때 아이디가 틀렸다, 그럼 아이디가 뭐 잘못됐다 라는 얘기 하나 띄워줄 거고요. 둘 다 치고 나서 아이디까지 맞았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다면 비밀번호가 뭐 잘못됐다 라는 식으로 문구 하나를 띄워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사이트, 여러 종류의 사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들도 있죠. 뭐 아이디랑 비밀번호 중에서 뭐가 틀렸는지 안 알려주고 그냥 아이디 혹은 비밀번호가 잘못됐다 라고 묶어서 얘기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중에 일단 아이디부터 체크를 해서 아이디가 안 맞으면 뭐 어떤 멘트를 하면 좋을까요? 뭐 이건 차차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떤 뭐 아이디가 일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려줄 거고, 비밀번호가 문제가 있다, 아이디는 문제가 없는데 비밀번호에 문제가 있다면 비밀번호를 확인해 달라는 식으로 문구를 하나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그인 기능을 해볼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같이 해볼 건데, 얘는 아티클 검색과 비슷하다고 제가 써놨어요. 여기다가 왜 비슷할까요? 우리가 로그인을 하려면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부적으로 이 코드 내에서 일단 지금 우리가 로그인을 하겠다고 입력한 아이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멤버스에 있는 회원들 중에서 그 아이디랑 일치하는 회원이 있는지 한번 순회하면서 뒤집어 까봐야겠죠. 그런 작업이 한번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이디가 일치한다면, 그쵸, 비밀번호가 또 그 회원의 비밀번호랑 일치하는지까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치하는 게 있다면 존재하는 회원이니까 로그인을 시켜주면 되고요. 없다면 네, 그냥 아까 말했던 그런 문구들 띄워주면 되는 거죠. 이런 기능을 먼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멤버 로그인이니까 멤버 관련된 기능이니까 멤버 컨트롤러에다가 만들면 돼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멤버 컨트롤러 쪽에다가 명령어 하나 추가하고요. 우리가 쓰는 구조랑 똑같이 메서드 하나 만들어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14분, 30분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쭉 돌아다녀 보니까 명령어를 추가하고 그 안에서 입력받게 하는 것까지는 다들 잘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체크하는, 순회하는 기능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볼 테니까 보겠습니다. 일단 명령어를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야 돼요. 멤버 로그인이라는 명령어를 칠 거라고 했으니까, 이러면 앱에서 멤버까지 들어온 거 보고 멤버 컨트롤러로 보내줄 거고, 여기 들어와서 메서드 네임이 로그인이면 메서드 실행시켜라 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로그인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서 메서드 만들면 되겠죠. 여기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체인지 비슷한 거 있는데 이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이거 잘 유의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안 되고 꼭 확인하시고 눌러주셔야 돼요. 우리는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할 겁니다. 자, 그럼 두 로그인이 하나 나왔는데, 일단은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입력부터 받아야 되죠. 입력 받는 거를 요걸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가져와서 이름만 좀 바꿔줄게요. 얘는 로그인 패스워드, 그리고 얘도 이렇게 입력받는 부분을 가져와서 좀 수정을 해줬습니다. 이러면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실행을 해서 내가 이 멤버 로그인이라는 명령어를 쳤을 때 얘가 잘 실행이 되는지. 일단 입력밖에 나오니까 잘 되는 거죠. 여기까지 메서드 실행까지 잘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입력받는 것도 잘 돼요.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실제로 변수가 잘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변수가 잘 갖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없어요. 이제 이 다음에 내용을 쭉 진행을 하면 되는데, 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로그인 하려고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현재 우리 멤버스 안에 있냐 없냐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티클의 검색 기능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검색 기능 말고도 유사한 건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짰던 코드를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야? 자, 우리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받아요. 근데 이 멤버에 대한 정보가 우리 멤버스에 들어있죠. 멤버스에 들어있잖아요. 멤버스 안에는 지금 데이터가 없겠지만 한 3개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1번 회원은
전체가 다 테스트 1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2번 회원은 전체 내용이 다 테스트 2다 3번 회원은 테스트 3이다 라고 가정을 해놓고 한번 상황을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멤버스가 있어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테스트 4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아 멤버스 안에 테스트 4라는 아이디 없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컴퓨터는 모르잖아요. 얘는 직접 있나? 확인을 해봐야 되죠. 이게 이 지금 입력한 아이디가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원 데이터 어레이 리스트 객체 안에 존재하는가를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0번 인덱스부터 쭉 다. 이 과정을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그래서 먼저 얘를 가지고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얘는 없으니까 없을 때에는 이제 뭐 일치하는 회원이 없다 뭐 이런거 문구 하나 날려주고 얘가 만약에 일치한다 그러면 비밀번호에 만약에 여기를 2라고 바꿔볼게요. 테스트 2 그리고 나서 테스트 1로 비밀번호를 쳤어요. 그럼 이거 또 틀렸잖아요. 그럼 일단 있나 없나 찾아봤는데 아이디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까지 검사를 해요. 근데 비밀번호가 다르대요. 그럼 여기서 비밀번호를 뭐 확인해달라 멘트 하나 날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도 일치해요. 그러면 실제로 얘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는 로그인 성공시키면 되는 거죠. 이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려는 게. 그래서 저는 자, 얘를 미리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좀 할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입력 아이디와 일치하는 회원이 우리한테 있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저는 일단 멤버 타입으로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요. 얘한테 멤버 타입 로그인 아이디 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로그인 아이디를 줄 거고요. 인자로. 자, 이름만 봐도 뭘 할지 예상이 되죠. 우리 get article by id 했었잖아요. 얘도 비슷한 기능을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일을 하면 돼요? 순회해서 실제로 일치하는 게 있으면 일치하는 그 회원 정보를 멤버 객체를 여기다 넣어주려고 하는 거죠. 연결해 주려고. 우리가 get article by id 했을 때도 똑같은 작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create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얘는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int index get member index by login id 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켜서 인덱스 번호를 가져오게끔 할 거고, 얘는 실제로 여기서 있는 얘랑 엄청 유사한 거잖아요. 얘네들 여기서 이미 많이 했었던, 우리가 계속 했던 이 기능이랑 똑같은 거죠. 인덱스 가져와서 여기서 이거 실행시켜가지고 인덱스 가져온 걸로 인덱스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걸 리턴하고 일치하면 널 리턴하고 했었죠. 여기도 비슷하게 할 거예요. 어디 갔어? 여기다. 자, int 인덱스로 해서 그 인덱스를 가져올 거고요. 얘가 순회를 하겠죠. 그러면 get member by index id, 이 친구가 순회를 해서 일치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치하면 인덱스에 어떤 값이 들어있을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쵸? 여기다가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얘는 어떤 경우예요? 순회해 봤는데 한 바퀴 어레이 리스트, 멤버스라는 어레이 리스트를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쭉 돌아봤는데 이 안에 내가 입력한 아이디랑 실제로 이 아이디를 가진 회원이 있더라 하는 거죠. 지금 이 if문은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니까. 실제로 어떤 인덱스 번호가 날라올 거잖아요. 리턴 되어 받을 거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일치하는 아이디가 있는 경우네요. 그럼 여기다가 members get index 해줄 거예요. 이러면 일치할 때는 해당 객체를 찾아서 보내주겠죠. get index 했으니까 그 인덱스 번호에 있는 멤버 객체 하나 떼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려고 하는 거죠. 멤버에다가. 그쵸? 그리고 일치하지 않을 때 요거를 안 탔다, 여기까지 내려왔다 코드가, 그렇다는 얘기는 일치하지 않을 때니까, 여기서 리턴이 안 됐다는 얘기는 얘가 거짓이니까, 그러면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일치하는 게 없는 경우니까 너를 리턴해 줄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멤버에는 널 아니면, 여기에는 널 아니면 멤버가 들어있겠죠. 그쵸? 널 아니면 멤버가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건에다가 멤버가 널이면 이건 무슨 경우예요? 일치하는 회원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일치하는 회원이 딱 그냥 이렇게 일단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만났을 때 리턴 해줘야겠죠. 그래야 이 함수 끝내고 다시 입력 받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어요. 지금 커서 있는 대로 코드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예요? 일치하는 회원이 있는 경우죠. 있는 경우에는 뭐 해주면 돼요? 비밀번호 검사해야죠. 우리가 아이디 먼저 검사할 거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검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비밀번호 검사하면 돼요. 비밀번호 검사는 지금 멤버 안에 아이디가 일치하는 그 멤버 객체가 들어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요 안에서 우리가 리모컨 작동시켜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패스워드 가져올 수 있겠네요. 아이디가 일치해서 여기 있다. 이거 get member by login id를 통해서 아이디가 일치할 때, 이 일치하는 게 있을 때,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실제로 그 일치하는 회원에 대한 덩어리를 우리가 여기다 연결을 했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그럼 얘는 한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뭐 이름,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겠죠. 그 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럼 얘한테 리모컨 작동시켜서 얘 비밀번호, 얘가 가지고 있는 비밀번호한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여기 가지고 있는 이 비밀번호가 같냐? 뭐랑? 로그인 패스워드, 우리가 지금 입력한 패스워드랑 같냐? 이걸 물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false다 해서 이 결과가 같냐? 라고 물어봤는데 같지 않대요. 그럼 비밀번호가 틀린 경우죠. 이럴 때에는 또 출력 하나 해주면 되겠죠?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이런 문구 하나 날려주고, 얘도 메서드를 끝내줘야 돼요. 함수를. 그래야 올라가서 또 다시 명령어를 입력 받을 거니까. 자, 그러면 얘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어요. 그럼 이건 어떤 경우예요? 일치하는 아이디가 일단 있어서 비밀번호 체크를 했어요. 근데 요거까지 했는데 코드는 여기 밑으로 내려왔대요. 메서드 안 끝나고. 그럼 아이디도 일치하고 비밀번호도 일치한 경우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일단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죠. 육안으로.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은 로그인은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멤버 로그인 했을 때 얘는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지금 회원 데이터가 아예 없으니까 일치하는 회원이 없다 라고 나오는 게 맞고, 우리가 실제로 가입을 해서 멤버 조인 테스트 1, 테스트 1, 테스트 1, 테스트 1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멤버 로그인 테스트 2래요. 제가 아이디에 테스트 2를 쳤는데 일단 비밀번호는 입력을 받아야 되죠. 원래 우리가 로그인 할 때 입력 받고 로그인 버튼 누르잖아요. 전체 다 입력 받고. 그러니까 우리 코드도 일단 아이디는 우리가 틀린 걸 알고 있긴 하지만 일단 비밀번호 입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 테스트 2라고 해볼게요.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지금 아이디부터가 틀린 경우잖아요. 그럼 얘가 나와야 되죠. 일치하는 회원이 없습니다. 잘 나오고, 아이디가 일단 똑같대요. 테스트 멤버 로그인 해서 테스트 1 했어요. 그럼 우린 얘가 아이디가 맞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컴퓨터는 모르니까 일단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하고 로직을 돌려봐야 돼요. 여기서 테스트 2 비밀번호를 틀려볼게요. 이런 뭐가 나와야 돼요? 그죠?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로그인 성공까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은 간단하게, 여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저희가 만든 이 로그인 기능에는 문제가 정말 많지만 일단 간단하게 순회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체크하는 부분까지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회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가입을 해놓고, 자, 이런 테스트 1, 테스트 2 회원 2개 있어요. 지금 로그인 성공한 상태죠. 근데 회원 가입도 됐네요. 이것도 일단 문제가 있죠. 로그인을 한 상태면 회원 가입도 안 돼야 되잖아요. 원래 로그인 하고 나면 우리가 원래 네이버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로그인 버튼이 있는 거고, 누르고 들어와서 여기서 로그인을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더 이상 로그인 버튼도 없고 회원가입 버튼도 없고 뭐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이런 것도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 대신에 로그아웃이 생긴 거고 내 마이 페이지가 생긴 거죠,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저희 거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회원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로 회원 가입이 가능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문제인데 이것도 문제예요. 하나 더 있어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로그인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중복 로그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하나 로그인이 돼 있으면 로그인 버튼 자체가 안 보여야 되는 거고, 로그아웃이나 마이페이지 같은 이미 로그인한 회원 정보에 대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소개만 좀 해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JSP 쪽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다뤄질 거예요.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화면을 만들면서 개발을 할 때 다뤄질 부분인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션. 우리가 사용하는 웹사이트는요, 어떤 사이트든지 간에 세션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세션은 뭐냐? 지금 현재 구글이 제가 로그인이 돼 있어요. 로그인 한 상태로 어떤 페이지 이동이나 뭐 어떤 기능을 수행을 했어요. 기능을 동작을 시켰어요. 그러면 거기서 로그인이 풀리나요? 아니죠. 로그아웃 하기 전까지는 제가 뭐 오래 장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놓고 하지 않는 이상 로그인 상태 유지되죠. 그쵸? 그래서 세션이란 건 뭐냐면, 요런 거는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요런 걸로 한번 볼게요. 코딩의 시작. 자,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말 그대로 세션이라는 애한테 우리가 로그인 하거나 뭔가 우리가 방문했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뭐 구글 크롬 같은 경우는 뭐 게스트 모드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거는 임시로 저장을 해놓고 사용을 하는 거고, 이제 로그인을 실제로 했다 그러면 그 로그인한 회원 정보가 세션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를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한 상태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 가정을 하고 이런 거 들어가면 로그인 안 풀리잖아요. 여기서도 로그인이 되어 있죠. 세션이 우리 회원,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 페이지 안에서도 로그인된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중복 로그인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션처럼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써야 돼요. 나중에 JSP로 들어가면 실제로 세션을 사용을 할 건데, 지금 현재는 그게 불가능한 거라 세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질 거예요. 일단 그 내용들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8시 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